자, 이제 챕터 10으로 와가지고 src 메인에 웹앱 밑에 폴더를 한 개 더 만드세요. 위에서 폴더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 챕터 10이니까 챕터 10 써주시고, 이제 돔입니다. 돔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폴더 만들어 주시고, JSP 한 개 만들어라. JSP 파일. 교재에서는 HTML로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HTML로 쓰는 것보다 대신에 서버 쪽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해서 JSP로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은 select 언더바 id 쓴 다음에 .jsp는 안 써도 JSP가 붙죠. 확장자가. 자바입니다. 여기 문서 형태는 지금 그 독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서 형태는 지금 현재 그 HTML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전체 문서의 형태는 HTML이라고 쓴 거고요. 그러니까 독타입이 들어가 HTML이라고 썼으면 태그를 HTML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HTML부터. 이건 XML 만들 때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전체 문서가 HTML입니다. 라고 써져 있으면 태그를 문서 태그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요? HTML 태그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아시겠죠? HTML 태그부터 /HTML 태그 사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경고를 하거나 독타입이 없어가지고 경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독타입이 없어서. 그래서 독타입이 없어서 경고가 나면 저렇게 이제,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태그를 독타입으로 선언해주면 오류가 해결이 됩니다. 경고가, 오류는 아니고 경고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HTML은 헤드와 바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 되어 있으시고, 뭐 타이틀은 돔 베이직이라고 써놨네요. 저희가 돔 썼고요. 돔 베이직 써놨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이제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H1 태그 만들었네요. H1 태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ID 클래스 이런 것도 좀 쓰셔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H1 태그 이렇게 헤더라고 헤더 여기 첫 번째 헤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이렇게 더 만들고, 얘는 헤더 2, 얘는 헤더 3, 얘는 헤더 4 이렇게 만들어 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래스 만드셔가지고 이거로 클래스 만드는 것을 이제 몇 개만, 클래스 몇 개만 만드는데, 여기 헤더입니다. 헤더 클래스라고 쓰겠습니다. 클래스.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두 개를 헤더로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헤더 클래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아이디도 한 개 만들도록 해볼까요? 여기다가 아이디 한 개 주겠습니다. 아이디 이꼬로 쓰시고, 여기는 헤더 아이디 이렇게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디는 한 개만 선택이 되니까요. 이 정도에서 이제 선택이 어떤 게 선택이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선택이 되는지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지금 get element by id로 썼으니까 아이디를 한 개 더 이렇게 해서 두 개, 클래스 말고 아이디를 한 개 더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한 개 더 집어넣어서 밑에 있는 거, 한 개는 클래스를 두 개를 집어넣었고요. 한 개는 아이디를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됐죠? 네.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떤 거를 클래스를 줬는지 이제 이렇게, 얘는 클래스를 지정을 했고요.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클래스를 지정한 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 지정한 데도 여기다 아이디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했다. 똑같은 아이디를 지정했습니다. 태그는 똑같고요. 이제 선택이 어떤 게 되는지 보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를 아무데나서나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스크립트 동작할 당시에 이 H1 태그들이 전부 다 보여야 돼요.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를 밑으로 쓰시면 돼요. 스크립트를 밑으로 쓰는데, 스크립트는 아무데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스크립트입니다. 쓰시면 여기 스크립트 위치가 여기 H1 태그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H1 태그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H1 태그를 여기서는 볼 수 있는 거죠. H1 태그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찾을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십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시면 되겠고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예. 여기는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저희가 헤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밑에다가 두면 얘를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밑에다가 안 두시면 기본적으로 찾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해서 그러면 이제 방법을 써야 되겠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쓰시면 스크립트라고 쓰시면 얘는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h1 태그를 찾을 수 없다입니다. 없다. 이유는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없다 입니다. 기본적으로 h1 태그는 찾을 수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밑에 h1 태그가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서 h1 태그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제 문서를 전부 다, 그래서 문서가 다 로딩이 되면 실행되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함수를 만든다. 이벤트 처리를 하는 거죠. 이벤트 처리. 그래서 윈도우에다가요. 윈도우 점 쓰시면요. 온로드 쓰시면 여기 온로드 안에 처리문을 집어넣으면 여기 온이라는 게 이벤트 핸들러를 표시한 거고요. 로드, 이게 다 로딩이 되면 요겁니다. 요때 이제 그 전체가 문서가 전부 다 로딩이 되는 것은 어디 안에 로딩이 되냐면 윈도우 안에서 로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윈도우 안에 온로드 돼가지고 사용이 되면 이렇게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쓰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로딩이 되면 실행되는 함수 펑션, 이때 펑션 이름을 줘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임명함수 중괄하고 중괄하고 처리문을 어디다 저장해요? onload라는 속성에다 저장합니다. 되셨나요? 저희가 on이라고 쓰면 이벤트 핸들러다. 아시겠죠? 뒤에 있는 게 이벤트, 로드 이벤트. 문서가 다 로딩이 되면 저희가 처리되는 이벤트. 이렇게. 그 문서가 다 로딩이 되면 얘가 또 꺼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꺼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h1, 여기 안에 쓰시면 h1 태그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다가 됩니다. 여기다 찾을 수 있다. 여기 밖에서는 못 찾아요.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쳐서 못 찾게 되는데 onload 안에 있으면 h1 태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실행될 당시에는 윈도우 온로드 속성에다가 펑션을 실행하는 것을 저장만 해놓습니다. 저장만 해놨다가 지금 슬래시 html까지 끝나면 윈도우, 여기 전체가 윈도우인데 창에서 동작을 하죠. 윈도우 안에 뭐가 끝난 거예요? 로드가 끝난 거예요. 그럼 로드 이벤트가 생깁니다. 생겨서 온로드에 해당되는 것을 꺼내가지고 와서 자동적으로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로딩이 다 끝나면죠. 로딩이 되면 실행되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h1 태그가 전부 다 있는 상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쓴 것은 뭐 헤더 썼는데 지금 아이디니까 헤더 아이디죠. 헤더 아이디. 아이디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에서는 헤더라고 썼고요. 저는 헤더 아이디인 것을 찾아가지고 오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h1 태그를 찾을 수 있으니까 아이디 교재에서는 헤더라고 썼는데 아이디가 헤더 아이디인 객체를 선택해서 뭐란 거냐면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백그라운드 컬러는 오렌지,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 그 오렌지하고 레드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눈에 확 안 띕니다. 백그라운드만 하겠습니다. 배경색. 그 배경을 저희가 그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도큐멘트 전체가 바디 있는 부분은 HTML 부분이 뭐라고요? 도큐멘트라고 하셨죠? 도큐멘트
도큐멘트 점 쓰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아이디를 찾아서 쓸 건데요. 그러면 이제 도큐멘트 문서 중에서 그 get element get elements 아니고요. 한 개만 찾으니까 s가 붙지 않습니다. by 뭐뭇에 의해서 id에 의해서 데이터를 찾는다.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요. 쌍따옴표나 다운표나 똑같습니다. 그 교재에서는 헤더라고 썼는데 저희는 헤더 id라고 써놨습니다. id로 해서 찾는다 쓰시고요. 이렇게 찾아서 도큐멘트 이거를 이제 변수에다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var로 썼는데 var 대신에 레스시라고 레스시고 헤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꼬로 그 선택을 했어요. 그럼 선택이 되면 무슨 태그가 선택이 돼요? 지금 이쪽에서는 요거 선택이 됩니다. h1 태그 처음 거. 그 일단 소스는 다 짜고 주석을 달아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에다가 헤더 점 쓰시고요. 스타일 저희는 백그라운드만 스타일 속성 안에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레드를 집어넣자. 레드 이렇게 색상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먹습니다. 레드를 집어넣어서 사용해 봅시다 라고 써서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요거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11로 실행해 보시면 여기 아이디는 첫 번째 아이디를 원래 여기 아이디를 두 개를 써놨잖아요. 요거도 아이디, 요거 헤더 아이디, 요것도 헤더 아이디입니다. 아시겠죠? 두 개 다 헤더 아이디인데 헤더 아이디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두 개를 써놨지만 위에서부터 찾다가 한 개 찾으면 그 뒤를 찾는 걸 포기한다. 찾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아시겠죠? 두 개 이상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개만 찾고요. 그 밑으로는 찾지 않아요. 한 개 찾았으면 아이디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찾을 때 이렇게 헤더 찾으면 여기 하나, 두 번째에 있는 H1 태그를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여기 헤더 아이디라고 찾았으니까 그 밑에 거 찾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get element id 이렇게 get element by id에 찾는 거는 id에 찾는 것은 이제 한 개만 찾는다. 두 개를 찾지 않습니다. id를 찾는다. 그래서 이름도 get element입니다. 찾는다. s가 붙지 않아요. get element by id에 찾는다. 딱 한 개만 찾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H1 태그 선택한 거죠. 객체를 선택한 겁니다. H1 태그 객체 선택을 했어요. 그거를 변수로 저장해서 그 여기 헤더라는 데다가 저장해 놓은 거죠. 아시겠죠? 헤더라는 저장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요거는 id에 해당되는 거니까 id까지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d 해당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그 헤더 id에다가 요거 이름은 그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름은 잘 맞추기만 하면 되고 id에다가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 CSS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 스타일의 속성에 다 있습니다. 스타일 밑에 백그라운드를 레드로 하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레드로 바뀌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글자를 바꾸자. 이제 글자를 바꾸려면 밑에 보시면 이제 헤더 선택된 ID 점 쓰시고 inner HTML 이꼬로 쓰고 여기다가 그 from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집어 사용하면 뭐가 바뀌어요? 어디에? inner HTML 어디더라고요? 여기 요 사이에 있는 요게 inner HTML이라고요. 요 사이 inner HTML 아시겠죠? 안에 들어가 있는 HTML 부분이다. 되겠죠? 예, 부분에 여기를 뭘 바꿔요? 요거로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써놓으신 거고요. 여기다가 그 i 태그 한 개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i 태그 붙이니까 /i 이렇게 /i 태그를 붙여서 붙여보겠습니다. 붙여서 브라우저 나온 곳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게 i 태그가 먹었어요. 이렇게 i 태그가 먹어서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F11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고
자, F12 누르세요. 눌러보시고, 지금 요거, 그 헤더 바뀐 거를, 이 화살표 누르시고, 이쪽에서 클릭하시면, 요게 지금 i 태그 밑으로 이렇게, i 태그가 태그로 먹어서, 내가 문자열을 집어넣었는데, 태그로 먹어서 이렇게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태그로 생기기 때문에 이거 HTML이에요. 사이에 있는 HTML. 그 텍스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HTML로 집어넣은 거죠. HTML로 집어넣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택한 건 하나만 선택했고요. 두 번째 H1 태그에다가 이제 요거는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CSS를 쓸 때 저희가 CSS 변경하려면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는 거죠. 스타일 속성 점 그 다음에 CSS 속성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값을 변경시키면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안에 내용을 바꾸려면 inner HTML 그 태그 안에 내용 바꾸기가 inner HTML입니다. 바꾸기를 할 때는 inner HTML 속성을 합니다. inner HTML 속성을 바꾸시면 되고요. 속성을 바꾸시면 되고요. 값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HTML이 먹습니다. HTML이 먹는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꺽쇠 표시를 그냥 표시만 할 거고 처리가 되지 않게 놔두고 싶다. 이렇게 하시려면 n 적다 lt 세미콜론 n 적다 lt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써가지고 사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시고, 요거는 크다. 요거 지금, 요 태그가 먹었는데, 이거 태그 아니고, 이렇게 하시려면,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 어차피 덮어쓰게 되니까, 적다니까, n 쓰시고요. 적다, lt, less than, 세미콜론. 크다는 것은, 이렇게 크다는 것은, n 쓰시고, greater than, 세미콜론. 이렇게 특수문자로 쓰는 거죠. LT 적다고요. 세미콜론. 이렇게 NGT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지금 덮었었습니다.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꺽쇠 표시해가지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소스 예. 자, 이거 i태그가 왜 넣느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봤는데, 이거 이제 주석 처리가 한 개 i태그 주석 처리하고요. 교재는 원래 i태그가 없어요. 없는 걸로 이렇게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예,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보는 거죠. 새로 고침. 그래서 F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요. 똑바로 서 있는데 i가 이탈릭의 약자죠. 이탈릭. 눕혀 놓는 게 i태그입니다. 눕혀 놓는 게 사선으로. 그래서 요걸 주석 처리하고 주석 처리된 거를 다시 풀고 저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여기 원래 똑바로 서 있죠?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눕혀 놓으려고 i태그를 쓴 거예요. 예. 자,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네. 자, 실행이 안 된다 하시면 F12 눌러세요. F12 눌러가지고 여기 F12 눌러서 여기 빨간색 X 표시가 나면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안 되니까 거기 오리 빨간색 X 표시를 누르면 왜 안 됐습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H자 소문자죠. H 소문자. 여기도 소문자로 썼어요. 여기를 만약에 대문자로 썼으면 대문자로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꼭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요거를 선택할 때 선택이 안 됐으면 널이 되는 거죠. 얘가 널이 되니까 그 널에서는 스타일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타일을 붙여버리면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쓰실 때 inner HTML에다가 이거 하나 둘 세 개를 전부 다 주석을 풀어가지고 하시면 맨 처음에는 이걸 썼다가 그 다음에 이걸 썼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덮어쓰게 되니까 그 실행하려는 것을 한 개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주석 처리를 좀 해서 실행해 주세요. 저희가 써져 있는 i태그는 여기 i태그가 있는데 i태그는 텍스트에 대한 태그입니다. 얘는 이제 눕혀놓자 이거죠. 눕혀진다. 태그 자체 그 사이에 있는 게 이탈릭이다. 이탈릭. 이 이탈릭의 약자입니다. 이거를 이탈릭이라고 얘기하죠.
이태릭이라고 얘기하고 눕혀져 있게 만드는 것을 이제 i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는 요거 get 에lement 아이디는 한 개만 찾아요. 한 개만 찾는다. 그 한 개 찾고 두 번째부터는 전부 다 무시당합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여기 두 번째는 h택을 찾는데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예, 두 번째부터는 무시당합니다. 두 번째는 무시당한다. 두 번째 부터는 무시당한다며 당한다. 그냥 한 개만 찾고 그 다음에 찾지 않습니다. 무시당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찾은 게 이제 보시면 그 오른쪽에 계속 보시면 셀렉터에 의해서 찾았습니다. 셀렉터에 의해서 찾았는데 마찬가지로 헤더 아이디를 찾겠습니다. 헤더 아이디 찾아가지고 색깔을 이제 좀 바꿔볼게요. 흰색 색깔을 좀 흰색은 말고 노란색 옐로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저희가 이제 그 아이디가 그 여기 헤더 지금 아이디를 찾을 건데요. 헤더 아이디 인 객체를 찾아서요. 인 객체를 찾아서 글자색을 옐로우로 노란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는 게 여기 이렇게 그 헤더 아이디라고 썼는데 마찬가지로 헤더 아이디를 찾으니까 그냥 헤더 아이디라고 아이디라고 찾겠습니다. 아이디 이꼬르 그 제가 렛이라고 또 안 쓴 이유는 여기다 써놔서 선언된 거를 재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 재활용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헤더 아이디에다가 셀렉터에 의해서 찾는 거고요. 가로 열고 상단표 찍으세요. 그리고 헤더 아이디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찾아보자 이런 얘기죠. 세미콜론 찍으세요. 찍으시고요. 그 이쪽에 스타일을 바꿀 거기 때문에 헤더 아이디의 스타일, 그럼 헤더 아이디 점 스타일 CSS입니다. 스타일 점 컬러죠. 글자 색깔 컬러. 이런 CSS를 잘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CSS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 컬러, 백그라운드, 뭐 플로트, 뭐 클리어 보스, 클로트 레프트, 뭐 이런지 커서, 포인터 이런 CSS는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CSS를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아직 다 잘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구글링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컬러 같은 것도 많이 쓰니까 컬러를 바꾸자. 옐로우로. 그래서 옐로우 이건가? 옐로우 W인가? 옐로우 옐로우로 바꾸자. 야, 이거 글자 색깔을 잘 모르면 오렌지로 바꿨거든. 오렌지는 글자색 노란색 구글링 내가 이런 것까지 구글링 네이버를 쳐가지고 참 할지는 몰랐어요. 어학사전. 네. 영어 옐로우 W 붙죠. 옐로우. 헬로우 할 때 헬로우에 W 안 붙죠. 그래서 예, 바꾸자 이렇게 써놓고요. 예,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보는 거죠. 브라우저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여기 있네요. 브라우저 새로 고치만 한 거죠. 새로 고치 이렇게 해보시면 옐로우로 이게 옐로우로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옐로우 컬러 오류가 있네요. 오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셀렉터 25번째 줄에 아이디가 있고요. 온로드 도큐멘트 is not function 펑션이 아니다. 셀렉터가 아니라 쿼리 셀렉터인데 이거를 잘못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난다. 클릭을 해보시면 왜 오류 난지 안다. 여기 보니까 is not function 펑션이 아니다. 아시겠죠? 네? 이다 라고 해놓은 거죠. 셀렉트라는 펑션이 아니고 쿼리 셀렉터인데 제가 셀렉터라고 잘못 썼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근본적으로 틀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면 실행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돼요. 그럼 F12 누르시고 여기 X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X가 있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것까지는 됐죠. 셀렉터가 아니라 쿼리 셀렉터입니다. 그래서 쿼리 셀렉터 S자 대문자 이런 S자 대문자 해가지고 셀렉터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쓰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하세요 하시면 이게 또 쿼리 셀렉터도 cannot read properties null style reading properties 스타일이 없죠. 스타일 셀렉터 헤더 id 점 스타일 컬러 스타일이 없다는데요. 이런 스타일이 없어요. 없다라고 나와서요. 제가 이제 여기 오류 났습니다. 오류 나서요. 지금 이제 한 개 찾아보려고 그래요. 찾아보려는데 뭘 찾아보냐면 지금 이제 헤더 아이디가 몇 개입니까? 헤더 아이디 점 그 알럿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알럿. 그래서 헤더 아이디가 뭘 찾아가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한 데이터가 맞아?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났으니까 저는 쿼리 셀렉터라고 썼는데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오류가 났대요. 그래서 F11 누르면 얘가 널이다. 이게 없어요. 지금 얘가 널이라서 확인 눌렀더니 얘가 널이에요. 널 못 찾았다. 꾀꼬리를 했습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 쿼리 셀렉터에서는 네. 아이디 쓸 때 샵 앞에 붙여요. 그렇죠. 네, 샵을 붙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셨어요. 예, 샵 붙여서 찾아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디를 찾아서 지금 아이디를 찾았습니다. 예, 새로 고침 할게요. 새로 고침 해가지고 오브젝트입니다. HTML 오브젝트고 여기 헤딩 엘리먼트 여기 헤딩 엘리먼트니까 H 태그입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됐고요. 노란색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한 개만 되어져 있다. 아시겠죠? 되어져 있다. 자,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거는 이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라고 써져 있는 것만 찾으니까 요거 이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못 찾았다. 꾀꼬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를 옐로우로 했더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클래스가 헤더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 찾을 건데요. 헤더 클래스 인 객체를 클래스인 객체의 테두리를 만들겠습니다. 객체를 찾아서 테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되시겠죠? 그러면은 레스시고요. 클래스 썼으니까 헤더 클래스 이렇게 똑같이 변수 만들어 주시고요. 도큐멘트에서 그 도큐멘트 점 쓰시고요. 쿼리로 그냥 찾겠습니다. 쿼리 셀렉터 쓰시고요. 그 클래스니까 상따별 찍고요.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헤더 클래스 쓰시고요. 세미콜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헤더 클래스에 클래스 점 스타일 점 그 다음에 볼더에다가 이꼬로 상따별 찍고요. 1px 솔리드 쓰시고 그 다음에 샵 AAA 세미콜론 됐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 하시면 테두리가 생겼는데 클래스인데 맨 위에 거만 생겼네요. 아시겠죠? 얘도 한 개만 찾고 무시하는구나. 야, 아무리 클래스라도 쿼리 셀렉트라고 쓰면 한 개만 찾아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제 저희가 쿼리 셀렉터로 찾으면 셀렉터로 찾으면 한 개만 찾아준다. 맨 위에 거 한 개만 찾아준다. 맨 위에 것 한 개만 찾아준다. 됐죠?